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의의자 리더입니다. 오늘은 2014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4원칙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자, 같이 풀어보시죠. 자, 예방 가능의 원칙. 힌트가 있네요. 모든 재해는 뭐다?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방이 가능하다. 자, 2번.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리고 3번. 원인 연계의 원칙. 자,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뭐가 있다? 연계되어 있다. 그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뭐가 가능하다? 똑같습니다.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예손원대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예대를 소원한다는 말도 있고, 뭐 예원이가 뭐 손을 댔다라는 암기법도 있고, 이건 암기법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서 외우시면 될 듯하고, 중요한 거는 암기법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예방 가능의 원칙에서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다. 해당 원칙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꼭 암기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을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지만 일단 저희는 3가지를 작성할 겁니다. 자, 일단 참고사항을 저희가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 일단 답을 먼저 쓰시죠. 자, 답은 1번 선박 및 보트 건조업입니다. 그리고 2번은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3번은 토사석 강업입니다. 토사석 강업. 이렇게 해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상시 근로자가 50명의 사업을 작성을 한 건데, 이제 밑에 바로 지금 화면 하단에 이제 나오실 거예요. 짜자가 나왔죠? 자, 참고사항 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정의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의 근거로 해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은 아까 제가 답안에 작성했던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 토사석 강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도 있고, 그 중요한 거는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실 때 무조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서 50명인 것과 100명, 그리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바뀌는 건설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3가지의 내용은 꼭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서 추가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꼭 참 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강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골라 작성하시오라. 보기 먼저 보시면 1번에 CO2 소화기, 2번 건조사, 3번은 봉상수 소화기, 4번은 물통 또는 수조, 5번은 포 소화기, 6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자, 일단 가의 내용은 전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 나는 인화성 액체에 관련된 내용, 3번은 자기 반응성 물질에 관련된 소화기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답안 바로 보시죠. 자, 전기설비에 관련된 소화기는 CO2 소화기, 그리고 6번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에 관련된 소화기는 CO2 소화기, 그리고 건조사, 포 소화기,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반응성 물질에 관련된 소화기는 건조사, 봉상수 소화기, 그리고 물통 또는 수조, 그리고 포 소화기입니다. 해당 문제는 요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24년도에 지금 최근에 공장에서 사고가 많아요. 제조업 공장에서 뭐 소화기에 관련된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갔죠.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소화기에 관련된 뭔가 국민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은 올해 충분히 3회차, 24년도 3회차쯤에는 꼭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관련된 문제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일러의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장치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법도 많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먼저 암기법을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암기법 앞과입니다. 앞과 1번 압력 방출 장치, 2번 압력 제한 스위치, 그 3번은 고저 수위 조절 장치입니다. 그 마지막은 하형 검출기가 되고요. 그래서 암기법은 고, 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답 형식의 좀 비슷한 답안이기도 한데 이거는 고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뭐든지 외울 때는 3가지를 적으라고 했지만은 항상 제가 뭔가 플러스적으로 플러스 1가지 정도 더 외울 수 있도록 뭔가 더 필요한 내용은 제가 항상 더 답을 더 써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를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할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휴식 시간 문제는 여러분들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죠.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1번.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 소요된 에너지는 8칼로리.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는 5칼로리. 휴식 시 에너지는 1.5칼로리. 작업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휴식 시간은 일단 공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E-1.5 분의 60 곱하기 E-5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E는 저희가 적어놨죠. 작업 시 소비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문제 자체는 산소 에너지 당량과 작업 시 산소 소비량은 이 해당 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작업 시 소비 에너지를 바로 적어줬죠.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 소요된 에너지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다? 여기서 E가 8이 되는 거겠죠. 8 마이너스 1.5 분의 60 곱하기 똑같이 2죠. 8 마이너스 5 가로 닫고 그렇게 하면은 27.69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산소 에너지 당량 곱하기 작업 시 산소 소비량 공식을 암기해 놓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암기가 필요 없이 작업 시 소비 에너지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공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1-1.5 분의 60 곱하기 1-5. 이 공식을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비상구의 설치 기준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2번.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3미터 이상입니다. 2번. 비상구의 너비는 땡땡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땡땡 이상으로 할 것. 이건 뭐다? 너비는 0.75입니다.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3번.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번은 비상구의 문은 항상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건 당연한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알기가 쉬운 게 비상구의 방향 항상 피난 방향, 나가면 사람이 그대로 밀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합니다. 항상 피난구는 여러분들 지금 현직에 혹시 회사 가셔서 보시면 아실 건데 비상구는 항상 열립니다. 열려. 비상구를 당기는 형태는 없습니다. 비상구는 항상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킹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m, 그 비상구의 넓이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그 수평 거리가 50m 이하. 항상 단위랑 잘 외워 단위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몇 미터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내이냐 이런 부분 단위는 항상 더 말씀드리지만 강조드립니다. 여기 만약에 문제 나왔는데 출입구로부터 3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채점되는 겁니다. 틀렸다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무렵에 답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을 항상 하고 있죠. 자, 보시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품목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땡땡 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배냐? 1.2배입니다. 1.2배. 그러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 금액의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프로다? 70%. 다 도급이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몇 개월 이내의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다? 6개월입니다. 자, 법령 근거는 6개월이 맞는데 제가 현직 규정에 다를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감리자한테 매달 확인받고 저 현직에서 매달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매달 받는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법적 기준이 6개월마다라고 되어 있고 6개월 이내 공사는 종료시 하겠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장에서 감리가 요청한다든지 아니 감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현직에서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직 가셔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가면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은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양립성의 종류 3가지를 줬고 사례를 들어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양립성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은 개념 양립성, 2번은 공간 양립성, 3번은 운동 양립성입니다. 그 마지막 4번은 양식 양립성입니다. 일단은 개념 양립성의 정의에 대해서 써보죠. 개념은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수 손잡이는 무슨 색깔이죠? 우리가 정수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수는 빨간색이잖아요. 냉수 손잡이. 우리가 찬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파란색 손잡이 아닙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기본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공간 양립성 보시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 자 얘를 보시면 얘가 가스레인지 버튼 배치죠. 가스레인지 버튼 배치. 우리가 가스레인지 버튼 보면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기계가 움직이죠. 운동 양립성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핸들 조작 방향으로 자동차 핸들 우리가 돌렸어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똑같이 가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면 바퀴도 오른쪽으로 돌죠. 왼쪽으로 돌면 바퀴도 왼쪽으로 돌고. 그러니까 자동차 핸들 조작 방향으로 바퀴가 회전한다. 이게 운동 양립성이고. 그 마지막 양식 양립성.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건 뭐죠? 얘는 신방아 TV 켜줘라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니야 TV 켜줘 하면은 지니가 TV 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T에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키면은 지니야 TV 켜면 TV 켜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양립성은 우리가 하는 특정 음성에 대해서 정해진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아까 막 예를 들었던 신방아 TV 켜줘. 지니야 TV 켜줘 하면은 바로 TV가 켜죠. 그렇기 때문에 양립성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4가지. 4가지에서도 중요한 건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정의.
네 가지가 있고 정의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체킹해 놓으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시오라는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나왔네요. 단 색상 표지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며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림 그리는 문제는 자, 출입금지 표지 보시죠. 자, 바탕은 흰색이고요. 흰색 그 기본 모형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기본 모형은 빨간색 그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라고 나오는 안전보건 표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만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책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책의 내용을 보시고 그림을 그리는 안전보건 표지를 외우시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안전보건 표지는 결국엔 또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안전보건 표지 깜지노트 버전의 자료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타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가입하시면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확인하시면 될 듯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작업평에도 출제됩니다. 필답평, 작업평 둘 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답안을 먼저 보시죠. 자, 1번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분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자, 2번은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그리고 3번 비상정지장치죠.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4번은 또 똑같습니다. 원동기 및 풀리죠. 풀리 기능의 이상. 이렇게 해서 암기법은 원위비원입니다. 원위비원. 그 해당 문제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평에도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필답평, 작업평 같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필답평 2회차는 총 14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삭제로 인해서 4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한두 문제 정도면 제가 지금 해당 영상에 녹이겠는데 4문제나 삭제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혹시라도 4문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자료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에 보셔서 4문제가 뭐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책에는 삭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없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타 교재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혹시라도 뭐 4문제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서 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걸로써 2014년 필답평 2회차 해설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